2020년 1월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을 달려오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했지만 우리 전 국민이 코로나19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달려와 준 덕분에 다시 코로나19 신규 감염세도 줄고 중증 환자도 줄어들고 있어가 다행입니다. 외국에서는 인자 어둠 속 저 끝에 빛이 보인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달려가면서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114명이네요. 어제 오전 0시 기준. 지난주에 비해서 좀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은 확실히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1일부터 8일까지 1일 평균 19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 다음 주는 145명이니까 굉장히 숫자로는 많이 줄었고요. 네네. 특히 60세 이상의 그 확진자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준 19.3%, 그래서 60세 이상의 고령 확진자의 감소세가 확실히 지속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마 3차 접종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평균 재원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도 43명, 사망자는 총 31명이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가 중간 정도로 현재 조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미크론 변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확실히 알면 뭐 거기를 피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대비라도 될 텐데 지금 근데 감염 불분명 사례가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전체 확진자 대비 28.5%인 거의 30% 정도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표현 자체는 결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돼 있다라는 것이 반증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집단 감염이라든지 감염의 사례로 인해서 감염이 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감염됐는지를 모르는 감염이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있다라고 판단되는 상태라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면에서는 크게 신규 확진을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복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 내로 이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네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이 12.5% 정도가 오미크론 변이였는데 네네. 지금은 검출률이 26.7%입니다. 2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호남권이 59.2%로 벌써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권도 37%, 강원권도 31% 정도로 대체로 오미크론이 점점 우세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예. 아마 이번 주 주말쯤에 전반적으로 점출률이 50% 넘는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그 주한미군 부대에서 지난 그 주에 한 600명 정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예예. 사실 이 미군 부대에서 확진된 그 확진자의 대부분이 아마도 오미크론 변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분들이 부대 영내에서만 생활한 게 아니라 무증상 또는 경증의 상태로 지역에 아마 이렇게 활동을 꽤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예. 향후에는 이제 이 지역, 이제 경기 지역에 특히 평택 지역에 아마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오미크론의 변이 확산이 아마 촉진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 방역 당국도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침방울 배출이 적은 시설은 방역 패스 적용을 안 하기로 했지요? 예, 맞습니다. 학원, 독서실,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같은 침방울 병출이 상대로 적은 6가지 시설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해제했습니다. 네네. 이 원칙은 뭐냐면 이 지역에서는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다라는 기준을 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금방 말씀드린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는 시식 자체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예. 독서실에서도 뭐 가볍게
뭐 스낵이라는 걸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아마 이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은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백화점과 마트에서도 식당, 그 백화점 마트 안에 있는 식당 카페는 계속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학원 중에서도 뭐 어쩔 수 없이 침방울 생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 등에서는 방역 패스를 지속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기존의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업, 카페 등 위험도 높은 열환기 시설은 그대로 방역 패스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 그 뭐 어쨌든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효력 정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방역 당국에서는 어쨌든 발빠르게 대처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 방역 당국이 불가피한 사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했던 예외 사유에 대한 방역 패스 예외 사유를 더욱 넓힐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대상자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방역 패스 예외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진하고 난 뒤에 격리를 해제한 사람, 그리고 1차 접종 후에 중대한 이상 반응이 있어서 2차 접종이 연기나 금지된 사람, 면역 결핍자, 그리고 면역 치료제, 항암제 주요로 접종 연기가 어차피 피하지 못하는 사람 등으로 인정이 됐는데 그 외에도 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했다는 의사 진단서나 네네. 1차 접종 후에 중대한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좀 좁다, 범위가 좁다라고 해서 일부 확대를 할 계획이지만 아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는 아마 오미크론이 곧 우세종이 되고 90% 이상 됐을 때 확진자가 폭발을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이 거꾸로 고위험군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조금의 확대는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정도 이상의 이렇게 아주 충분한 확대는 아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아에 영향을 미칠까 봐 백신을 안 맞거나 못 맞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이제 이 방역 당국이 추진하는 방역 패스 적용 예외 기준에는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임신부 입장에서는 혹시나 태아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접종을 주저하신 분이 많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65세 이상의 고령층처럼 위험군에 해당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나이는 젊은 성인이지만 임신부들이 코로나19에 하면 위중증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접종 권고 대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방역 패스를 제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이제 기존에 미국이나 유럽의 기타의 사례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적극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아기를 가진 부모 어머니의 어떤 그 임신부의 마음을 생각하면 충분히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임신하신 분들은 감기약 먹는 것도 꺼리는데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 얘기가 있다가 지금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 무증상자들 예. 그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PCR 검사를 안 하고 유증상일 때만 PCR 검사를 무료로 한다.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 쪽으로 이제 돌린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지금은 거의 이슈가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뭐 감안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워낙 좀 심해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그다음에 수십만 명의 발생이 이제 무채학의 시나리오죠. 그렇게 된다면 확진자가 수십만 명이라면 검사를 하는 PCR 검사를 하는 분들은 어쩌면 하루에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네네. 생각이 되고 만약 그렇게 되면 기존의 지금의 형태의 그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과정이 놓은 이야기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검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감당이 되고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하나의 옵션으로만 생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 안 오는 게 제일 좋은 그렇죠. 건데, 그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첫 복용하신 분이 이틀도 안 돼서 증세가 사라졌다 하던데. 예, 맞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그 74세 이제 환자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처음 증상이 있을 때 피로기침, 가래 등의 증상, 가슴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었는데 14일 날 복용하고 난 뒤에 이틀이 지나고 난 뒤에 모든 증세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팍스로비드를 먹고 설사나 메스콤, 입맛 상실 등의 부작용이 실제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우리나라도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 같은 경우도 당뇨병도 있고 4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도 하신 고위험군에 해당되지만 아주 적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가 있어서 박스로비드의 효과는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투약이 좀 간소화되고 충분한 양이 도입돼서 많은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 더욱더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뭐 가격이나 또는 도입되는 양 등이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된다면 그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가격도 높고 아무래도 양도 적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의 다른 그 항바이러스제 같이 가볍게 의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처방받을 수 있는 주입 정도라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게임 체인저 다시 말해서 코로나 종식으로 굉장히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뭐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예,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미국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오미크론이 모든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접종했다라는 해서 결국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시나리오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아마 기존에 변이가 없다라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